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26일째로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3일 밤 대통령궁에서 수도권 버브이 지역에 5월 14일까지 발령된 M-ECQ 검역에 대해 15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퀴리노 산티아고시, 이프가우 잠보안가시에 대해서는 M-ECQ 검역을 유지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수도권 버브이 지역에 대해 GCQ로 전환하지만 검역 규칙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필수 여행자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버브이 지역에 대한 실내 식사는 좌석수의 20% 이내, 야외 좌석의 50% 이내에서 운영이 허가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버브이 지역의 야외 관광지는 최소 공중보건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면 30% 내에서 개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허용되는 것은 관광부가 설정한 최소 공중보건규칙 및 프로토콜, 제한사항의 구현에 따라 허용됩니다. 수도권 버브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 및 종교 모임은 장소 수용인원의 최대 10%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제한이 강화된 GCQ 지역에서는 비접촉 스포츠는 계속 허용됩니다. 이발소와 미용실, 미용 클리닉과 같이 마스크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30% 이내에서 허용이 되지만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개인은 GCQ 지역에서 거주지에서 외출이 여전히 금지됩니다. 한편 바, 콘서트홀, 극장, 인터넷 카페, 당구장, 놀이공원, 전시회 등은 GCQ 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메트로마닐라 시장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강화된 GCQ 검역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된 여행 금지 국가에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5월 말까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에서 온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연장했습니다. 이 여행 규칙은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14일 이전에 해당 국가를 여행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온 필리핀 해외 근로자가 인도 변이에 확정되면서 두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5월 11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17개 지역 3,688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용 가능한 776만 4,050회의 백신 중 이미 83%가 배포되어 이 중 253만 9,693회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51만 4,65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7일 평균 예방접종자는 하루에 67,780명이 접종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백신 배포는 249만 5,970회 분량으로 가장 많이 배포되었습니다. 정부는 A1그룹에서 3그룹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유효기간 전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중들의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회는 6월 30일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52만 5,600회는 7월에 만료됩니다. 갈베즈 장관은 예방접종 사이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타바토의 한 바랑가이에서 냉동고가 꺼진 것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해 348개의 시노박 백신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냉동실에 보관된 백신은 손상이 확인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에서 정전이 발생해 발전기를 가동해 냉동고에 전원을 공급했으나 전기 공급이 재개되었을 때 아무도 냉동고에 전기 소켓을 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동안 전원 공급이 안 된 냉동고의 백신은 지난 월요일 보건부로 보내졌으며 보건부에서는 최종 손상된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필리핀의 불안정한 전기 공급이 백신 접종에 하나의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UN 에이즈 협회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 전념하면서 에이즈 전염병과의 싸움에 소홀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국민들이 이동 제한으로 인해 중단되어 질병 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UN 관계자는 필리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에이즈 감염자 수가 약 11만 1,4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염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에이즈는 오명과 차별로 인해 공공병원과 클리닉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비용은 환자당 연간 약 15,000페소로 보건부의 모든 지정된 치료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밍게즈 재무장관이 지난해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밍게즈 장관은 지난해 494만 3,153페소를 수령해 2019년에 비해 30만 1,389페소를 더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서 최고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디오코노 중앙은행 총재 25% 수준으로 정부 관리자 중 14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 중 2위는 에너지부 알폰소 쿠시로 487만 9,883페소로 하나로 약 1억 1,223만 7,309원이었습니다. 해리로코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해 8개월 근무로 287만 6,312페소를 수령했습니다. 절도 용의자들과 경비원 간 알라방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용의자 3명은 쇼핑몰의 폐쇄회로 TV에서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스페어 타이어를 훔쳐서 NAY3288 미쓰비시 몬테로 스포츠 차량에 넣은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쇼핑몰 경비원은 용의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 출구에 오토바이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용의자들에게 접근하였으나 용의자들은 바리케이트를 넘었고 경비원이 차량 타이어에 총을 쏘았지만 용의자들은 탈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아누바 레지던스 콘도 건물 앞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총격을 가하는 동영상 모습이 페이스북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6대 대기업과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가치 있는 기업의 국제 순위인 포브스 글로벌 2000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SM 인베스트는 877위를 차지했으며 비디오 은행이 1159위, 산미겔 최대 주주인 탑 프론티어 인베스트 홀딩스가 1183위, 아얄라 그룹이 1801위, 루시오탐 그룹이 1831위, 메트로뱅크가 192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이 590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등재되었으며 중국이 홍콩 포함 350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5개 국가는 일본이 215개, 영국 66개, 한국 62개 순이었습니다. 한국 공상은행이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11위, 현대차가 154위, SK하이닉스가 173위에 등재되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4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784명이 발생해 총 113만 1,46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37명이 발생해 18,958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4,289명에 이어 2,972명이 회복되어 105만 3,523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93.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8,986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61%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1%가 기록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4일에
미국 제약회사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 4천만의 분량의 조달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갈베즈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파이자 코로나 백신 19만 3,050회가 도착했지만 이는 글로벌 백신 공유폴 코박스 시설에서 기부한 백신입니다. 갈베즈 장관은 코박스 시설에서 220만 회 이상의 파이자 백신이 이달 내 필리핀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79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07원 내린 1128.6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64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M29 검역지역에서 로또 복권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최소 공중보건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로또는 지난 3월 수도권 지역에 29 검역이 발령되면서 판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내일은 5월 15일로 인생의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가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 제12차 청소년 적십자사가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으며 사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64년에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5월 26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1965년에는 각급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가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다시 부활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태풍이며 5월에 발생한 첫 번째 태풍 크리싱이 5월 13일에 발생해 오후 8시 20분경 필리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중앙 부근의 풍속은 55km이며 시속 20km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륙한 태풍의 영향권 지역은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태풍은 팔라완 방향으로 진행이 예상되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에 필리핀을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월 15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5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28분, 일몰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